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어김없이 2시 전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1시 한 40분경부터 다시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승폭이 꽤 커졌습니다. 코스닥이 605포인트대고요. 1.33%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1820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1800선, 600선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괜찮고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거나 일부 블록딜 종목들이 하락하는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후 들어서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방송 전후로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이용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샘플러스의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일기 먼저 가보도록 하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도 변동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장흐름 짚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외국인들의 매도는 물론 오늘도 현재 1,300억 정도, 거래소 시장이 1,300억, 코스닥 시장이 한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외국인들의 집단적인 매도세는 일단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언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과거 200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발생했을 당시에 약 39조 정도 순매도를 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슈팅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한 20조 정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난 후부터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매수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이번 주로 일단락되고 아마 빠르면 이달 중순, 늦으면 다음 달부터 순매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일단 먼저 유가, 제가 계속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하단에 18.9불, 상단에 26불대. 최근 오늘도 26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6불을 넘어서서 36불대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마진콜이나 청산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디폴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매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와중에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이 6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1222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더더욱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20조 이상 유입되고 개인들의 매매가 꾸준하게 시장의 어떤 하락의 방어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 국내 개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중 얘기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좋은 가격이니까 사서 장기 투자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장 유입되고 매수를 했으나 상대적으로 시장 밖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같겠지만 시장 내에 들어와서는 삼성전자 주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종목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업종 구분 없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전체 상장된 종목 중에서 한 75%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97% 정도 상승하는 그런 초강세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겨운 어떤 부분들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구가하다가 플러스 반전 빨간색이 보이게 되면 혹시 또다시 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지금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은 상태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 49,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오늘 계속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넘어서겠죠. 하지만 이제 넘어선다 하더라도 상단에 51,300원, 53,000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이 있고요. 그 가격대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인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장은 종목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현상, 어제부터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인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물론 오늘은 이제 노숙자 랩셀이나 노숙자 셀이 영향성 강화하는 어떤 약을 발표하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탈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은 어제 오전 이후부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과 일반 정상적인 종목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 간의 신속게임 형태가 어제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오전에 어제 미국 시장 급등과 더불어서 대부분이 강세를 출발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전에 한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 시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 거래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를 집중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종목들의 시세가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혹은 또 더 좋은 기회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낮은 가격에 저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거나 수량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오전에 나타났고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넘쳐나는 자금으로 인해서 다시 좀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움직였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발을 빼야 되는 게 조금씩 발을 빼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제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의 그 시세 탄력이 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정상적인 종목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어제부터 반도체 장비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 IT 하드웨어 쪽, 핸드셋이나 OLED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종목들은 실적의 둔화가 당연히 예상되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탄력, 거래 수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격의 리레이팅 현상들도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솔브레인부터 시작해서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유진테크, PSK 등등의 종목들이 테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매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가 44,15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1,800원을 넘어서는 그런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에 계신 분들,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 동안에 초기에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지 못하신 분들은 급락하는 어떤 구간을 실제 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에 급반등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잘 견뎌내셨다면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가진 종목들도 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업종의 업황의 실적이나 모멘텀과 관련 없이 대다수 가격적인 낙폭 과대에 따라서 대다수 종목들이 일단
되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올랐으니까 일정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들을 조금 구분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탈락하게 될 종목들과 살아남게 될 종목들의 구분이 실제 어제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히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다. 다른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단순한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계좌에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의 전체 금액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 금액이 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단순히 손해 났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났더라도 시장에서 좀 더 강한 종목, 시장 중심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군으로 종목 교체해야 되는 지금 급락과 급반등 구간에서 잘 견디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종목 교체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시장에서 가장 중심 종목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중간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9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돌려주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지만 눌림목 매수를 노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금입니다. 자금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구분되어서 움직였던 적이 없고 항상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함께 맞물리면서 저기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돌려주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실적 장세로 연결되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활발하고 일단 기업의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종목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종목, 그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쪽에 자금을 좀 집중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만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울티마 퀀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퀀트는 이미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이미 어제부터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중심 종목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어렵다면 매일 저녁 9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오셔서 질문하시면 충분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략들까지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종목 상담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잠깐 짚어주실 부분 혹시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때까지 이제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였고요. 수급적으로는 변한 부분은 없지만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강세장에서의 좀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은 전략 호강으로 간다. 특히 이제 한시존으로 보시면은 오늘도 보시면, 이 부분 이제 프로그램 물량인데요. 한시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의 개인 위주의 수급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물량이 중요한데 오늘도 역시 이제 한시 정도의 저점을 찍고 프로그램 관련 물량들이 매수로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매도를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은 이제 조금은 강세장 형태를 좀 띠고 있다. 불안한 가운데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해서 수익을 좀 내는 구조로 가시는 게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제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났지만 보시면은 테마가 IT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면서 이 IT 섹터가 다시 이제 시장에 좀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한데 결론은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에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2752번님께서 라닉스 7,700원에 비중 적당합니다. 5%.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기대감은 굉장히 큰 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좀 못 돌아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라닉스는 뭐 사물 인터넷과 관련 있는 무선 보안, 인증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전혀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못하면서 펀더멘탈은 상당히 어렵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종목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급락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 펀더멘탈에 따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좀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4,950원까지 하락을 좀 했고요. 7,700원 정도 아마 매수를 좀 하셨는데 위쪽에 목표 가격은 8,6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구간에서 아마 급락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8,65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5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5만 원에 90%, 뭐 거의 전액을 삼성전자에 넣으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이러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전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아마 지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 수 있는 하나의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2분기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는 컨센서스보다 어쨌든 간에 좋았다, 선방했다. 이 부분이 공통된 의견이고 2분기는 과연 반도체와 5G가 나빠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가전이나 휴대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도체나 5G가 상쇄를 하느냐 못하느냐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은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에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90% 한 번에 들어가시면 어쨌든 이 삼성전자를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은 최소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사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서 또 이번 주에 반등을 줄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반락을 줄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1분기, 2분기 펀더멘탈이 훼손됐기 때문에 급반등으로 V자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승이 강하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점에 섰다라는 안도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도랠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이런 종목은 정말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5번, 6번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중에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5만 원인데 여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죠. 1차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가격이 한 5만 4천 원대인데 여기도 넘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를 따라서 62,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여기까지 갈 때는 아마 2분기 한 끝 정도, 한 5월, 6월 정도 넘어가야 좀 더 할 수 있는 거리다. 삼성전자는 이번 급락 기간 좀 사셨으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 원에 너무 많이 90%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일단 반등을 줬을 때 5만 5천 원 넘어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여기 5만 5천 원 넘어와서 또 고점을 형성하고 또 내려갔을 때 줄인 가격대에서 한 10%씩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롤링을 좀 하시면은 단기 가격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62,000원이지만 55,000원 넘어오면서부터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뭐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소프트 3,8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이번에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테마가 이제 제대로 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급등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인데 이분은 굉장히 3,8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죠.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시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 3,8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요 정도 가격대면 가장 좋은 전략은 여기 6,000원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청산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지금 일단 시세는 살아있지만 고점권에서 지금 한 2번 정도 이제 거래량이 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눌려지면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붙을 때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조금 더 다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는 6,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 그 다음에 고점 6,6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나머지 물량 청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흥구석유 올라와 있어요. 6,000원의 비중 25%. 한동안 거래량 없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뭐 이란 사태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유가하고 연동돼서 움직이죠. 네, 사실 이란 사태 때 급등했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그 급등이 이제 단방성으로 그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이제 거기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돼버렸고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감사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쨌든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둘 다 거부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낮춰지면서 주가는 이제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싫든 좋든 어느 식으로든 봉합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전에 이제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오페크에 선두에서 있는 사우디가 감산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못 이긴 척 거기 따라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는 자기 감산 분량에서 추가로 감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껴안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가 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회담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틀면서 사우디도 그러면 내가 추가로 감산한 부분까지 더 증산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로 여기서 협상이 좀 진행되면 충분히 둘 다 좀 물러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주가는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보시면 급등했던 자리에서 10,000원 정도의 장소에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정도의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청산하시는데 무리는 없고 도달하는 거리도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4782번님, 시젠 58,900원의 비중 30%.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요즘에 수익이 대단해요. 좋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비중은 높은데 그래도 저쪽에서 매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죠. 상당히 좀 다행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좀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좀 더 자신 있게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마음이 이제 쓰리신 분들도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좀 경고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왜 말씀 많이 드렸냐면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고 실질적인 매출도 발생되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4월 달이 되면 결국 이제 4월이라는 거는 1분기가 지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진단키트가 좋다 하는데 주가가 7배 올라갈 만큼 실적이 따라오겠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오면 대부분은 급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3월 말에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주가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즌이 진단키트를 많이 팔고 뭐 밤낮으로 찍어냈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20,000원짜리가 140,000원 갈 만큼 7배 정도까지 상승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주가가 왜 지금 어려운가를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지선 한 72,500원 정도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한번 이 자리는 좀 지키는 이치를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까지는 안 되고요. 11만 한 4,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익시권에서 청산을 한다. 목표 가격은 12만 4,000원이지만 거기까지 못 가다가 밀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청산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또 수익 극대화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몬 11,100원의 비중 10%. 사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위험한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은 가격이네요. 네,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이제 이 종목 급등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혈당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효과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서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보완하는 구도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이 좀 강하면 다른 쪽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린, 항말라리아에 관련된 클로로킨, 이건 이제 미국에서 좀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밀고 있는 아비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리어드사지만 중국하고 잘 협약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지금까지는 요 3개의 약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주도를 형성하면서 지금 순환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주 말부터 이 혈장 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 4가지 약물의 순환매 구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지금 봤을 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아마 피크를 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일인데, 오늘 7일에 아마 밤에 미국 시장에 증시가 개시되면 아마 렘데시비르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실제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오늘 결과 발표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따라서 또 내일은 요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 구조를 이해를 좀 하시고 미리 길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어쨌든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늘 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면 일단 전량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약물이 한쪽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렘데시비르 관련된 결과 발표가 나오면 아마 내일은 또 렘데시비르 쪽으로 매기가 확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갭상할 때 일단은 청산한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데 아래쪽에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미셀 12,600원의 비중 20%. 사실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이뮨메드 쪽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파미셀이 지금 정점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추세가 요 4개 약물 좀 밀리면서 좀 지나버렸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3월 30일 날 우리가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이때 제가 이제 21,000원 위에서는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22,350원 찍으면서 21,000원 위에 있었는데, 거래량으로 보거나 이 약물의 특성을 봤을 때 여기 시세가 다시 더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21,000원에서 밀리면 일단 다 전량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송 잘 보시면 좀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좀 밀렸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약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15,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일단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은 2만 원 정도에 붙을 때 전량 청산한 전략, 지지선은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은 보라티알 6,800원의 비중 5%. 이 식음료 이쪽 수출 유통하는 회사죠, 여기가? 네, 요 모멘텀이 상당히 없는 종목인데 좀 드문 종목에 좀 접근을 좀 하셨네요. 예. 이 종목은 테마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는 종목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주가가 한번 꽉 나고 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행보하는 구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가공식품 수입에서 유통하는 식자재 수입 유통 전문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조금씩 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매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등한 이후에 계속 행보 구간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주가가 이제 빠질 때 같이 밀려 내려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럴 개연성은 좀 적습니다. 펀더멘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615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실 때 반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6,800원대 지금 좀 들어오셨는데, 목표 가격은 조금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9,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00원이요. 보라티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 유니온제약 17,300원의 비중 20%. 여기도 테마주요. 네, 여기도 오늘 상한가에 뭐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은 앞에 보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된 거나 혹은 이런 테마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씀드리진 않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8,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잡고요. 18,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갭상을 해서 오전에 떠서 시작하면 청산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혈청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속보가 나오면서 무더기로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온 시스템 8,700원에 비중 50%인데 이 종목은 참 펀더멘털에 비해서 공매도에 시달리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졌죠. 사실 이제 공매도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예.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자동차 섹터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글로벌 랭킹 2위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 옆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공매도 물량이 무려 2,600만 주 정도까지 들락거리면서 굉장히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가면 오히려 이 종목은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섹터가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라면 공매도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만약에 지수가 밀리거나 섹터 자체가 밀려버리면 또다시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번에 8,100원 찍었는데 사실 뭐 여기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뭐 내려가봐야 이 종목은 이제 얼마나 더 내려가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적으로 더 내려갈 구간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100원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구간이라 좀 보여주고 다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피해 종목들이 지금은 1차 반등에서 그러니까 안도렐리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죠.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대두되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랠리에 들어가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어쨌든 이 종목은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한 10,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굉장히 이전에 박스 상단으로서 좀 많이 밀렸던 데가 11,3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300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을 잡았던 8,100원 정도 잡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조금 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고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듣고 왔습니다. 예상체결 지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하면 뭐 급등세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1825입니다. 33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확 밀렸다가 지금 V자 모양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장 초반에 급등세 연출했던 그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면 1830포인트도 뚫고 올라갔을 것 같은데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팔던 금융 투자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22억 원 정도 매수로 잡힙니다.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1,000억 원 정도로 팔고 있었는데 213억 원 매도 지금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800억 원 정도를 다시 재매입을 하고 있다. 연기금도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다시 5만 원 향해 달려가고요. SK하이닉스 8만 5천 원 뚫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달리고요. 네이버도 낙폭 줄입니다. 17만 원 회복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이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특히나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주는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요.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도 상승 괜찮습니다. 1.62%의 급등이고요. 606포인트대까지 회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06부터 593까지 밀렸던 시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올라오면서 오히려 고점 만들면서 코스닥은 끝납니다. 윗골이 다는 거 전혀 없이 고점 마감이 오늘 예상이 되고요. 수급을 보면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긴 합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 물량,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여전하긴 한데 투신 연계금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포착이 되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CJ는 빠집니다. CJ는 시총 더 내려가네요. 하지만 펄어비스, CJENM 올라가고요. 펄어비스는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CJENM 장 초반에 블록딜 지금 호재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KMW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호미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블록딜 여파로 오늘 급락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좀 변동성이 일중에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 어려운데 확실히 그 오전 중에 좀 밀다가 오후 1시, 2시경에 확실히 장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이 다시 잡히거든요. 참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힘드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오전에 쫓아 들어가면 조금 불편한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시장은 또 1시 전후로 해서 오후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 방향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좀 강하게 매도 쪽으로 좀 들어왔다가 1시 전후로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은 수급의 주체가 좀 소강 상태,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줄고 기관의 매도 물량도 좀 주는 가운데 개인이 매수할 물량이라면 이제 이럴 때는 전체적인 캐파가 좀 작을 때는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이 좀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1시 전후로 해서 저점을 찍고 장 초반의 물량보다 더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감아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이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공매도 쇼커브링 물량에 의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코스피 대형주 특히 IT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지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좀 더 좋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끌고 가는 장보다는 코스피의 대형주, 특히 IT 섹터의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장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좀 더 건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IT 섹터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시장은 조금 아직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이 상승이 이 안도랠리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정점과 관련된 안도랠리이기 때문에 이 안도랠리는 분명히 상승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안도랠리가 실질적으로 더 크게 이어지려면 지금 발표되는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섹터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은 이 상승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하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이 상승을 좀 맹신해가지고 비중을 너무 크게 확대한다든가 혹은 추격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우리 시장의 대형 주도주 섹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계속 접근을 좀 하시되 단기적인 매매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끊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테마는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테마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테마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중심으로 몇몇을 제외하면 굉장히 지금 이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테마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관점 견지를 좀 하시면서 1분기 실적이 반드시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택배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 많이 올랐네요. 1.77%는 올라가면서 1823.5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오름폭 괜찮죠. 1.62% 올라가면서 606.89포인트입니다.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은 많이 내렸네요. 8원 10전 내려가면서 1221원 20전, 1220원대 초반까지 바짝 붙어서 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녹십자셀 36,800원에 비중 20%. 사실 여기는 뭐 전통 있는 저희가 대표적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에 마찬가지로 좀 움직이죠, 여기도. 그렇죠. 이제 면역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에서 핵심주는 아니고요.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핵심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갈 때 이 종목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핵심주만큼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핵심주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아직은 시세가
강세가 좀 살아있는데 오늘 직전 고점이었던 47,000원을 돌파했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만약에 이 종목 음봉이 나온다면 일단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내일도 이제 시세가 양봉으로 이어진다면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을 41,5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십자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원개발 8,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개인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종목 상담하는 종목인데 예. 그렇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펀더멘탈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퍼가 이 종목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평가 메리트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문제는 8,100원은 굉장히 이제 고점에 사셨고 이전에 좀 주가 상승한 때 테마 형성됐을 때 그 고점 부분에 사셨거든요. 딱 이제 전형적으로 고점에 좀 물리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3,275원까지 내려올 동안도 보유를 좀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단은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편이 좋죠. 예,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기술적으로 손절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3,275원 찍고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라인에 들어와 있고요. 1차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6,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6,700원을 아래쪽에 놓고 아마 싸움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요 시장이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보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8,100원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7,7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00원대까지 목표 가격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HLB 또 들어와 있네요. 129,790원, 13만 원 부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0%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네, 아마 이제 계속 단가를 낮추시면서 그쵸?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단가를 이제 계속 낮추신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해는 가지만 이런 종목은 절대 이제 추가 매수하시거나 단가를 낮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달 임상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는 끝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시세는 끝이 났는데 그 남아있는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잔파동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아래쪽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최저가 부분 지금 오늘 지금 78,100원인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을 놓고 대응을 하되 목표 가격을 제가 처음에 105,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한 105,000원 정도 내외 공도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거의 이제 그 자리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05,000원인데 사실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10만 5천원 찍고 난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만약에 이제 그 구간까지 보고 반등까지 잡으신다면 목표 가격은 11만 7천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화토건 들어와 있네요. 13,371원의 비중 20%. 뭐 사실 뭐 단가 좀 낮추기 위해서 비중 늘리신 것 같은데 테마주죠. 그렇죠. 이 종목은 뭐 철저하게 테마 접근하셔야 되고 13,700원대 아마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내려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주가가 강할 때 꼭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청산을 하시지 못하시면 또다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겪으시면서 상당 부분 또 보유를 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꼭 익절하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절대 손해보지 말고 13,700원 위에서 던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지 가격은 13,700원 요 매수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위쪽의 목표 가격은 16,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화토건 또 전략 주셨습니다. 인포뱅크 들어와 있네요. 6,520원에 비중은 15%. 인포뱅크는 어떻게 대응이 필요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20원에 비중은 15%. 비중은 15%. 자, 이 종목도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뭐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 펀더멘탈 부분은 우리가 크게 참고할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는 어느 테마가 형성되거나 혹은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6,52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딱 미묘한 구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만약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1차적인 분기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이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7,700원대부터 위쪽에 8,890원 고점까지는 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7,730원부터는 일단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래쪽에 지금 남아있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지선으로 밀어버리면 또 다시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5,800원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800원 지지선으로 위쪽에 7,73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포뱅크 듣고 왔습니다. SFA 38,450원에 비중 30%. 이 한때 반도체 갈 때 엄청 잘 갔는데 최근에 뭐 장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IT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2월 달까지 다른 종목들이 2월 초 중반에 급락하기 시작할 때까지 버티다가 잘 버티다가 6월 말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급락한 종목들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SFA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잠깐 좀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 2020년 정도 보면 2018년, 2019년 좀 정체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확 개선돼서 지금 매출액이 한 1조 한 9천억 가까이 정도 되고 2,300대에서 2,100대까지 줄었던 영업이익이 오늘 한 2,500 정도까지 기대하면서 사실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어쨌든간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이 그렇게 펀더멘탈이 나빠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기대치가 하향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27,400원인데 이 종목은 위쪽으로 좀 기대를 조금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목표 가격은 4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43,0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청산하시거나 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 가격은 46,000원. 그래서 46,000원대 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냐 안 되냐 여기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 43,000원, 2차 4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FA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상선 33,000원의 비중 50%. 현대상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대북 관련주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대북 관련주가 모멘텀이 없어서 많이 밀리다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아난티도 그렇고 현대엘리베이도 그렇고. 네, 전형적인 이제 테마의 움직임이고 예. 이 코로나19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 서실도 보냈다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이 왔고 이 두 가지가 오면서 혹시나 이 코로나19가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해빙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다시 남북 경협조 테마를 좀 이끌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강한 반등세를 지난주에도 보였고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됐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테마는 아직까지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북한에서 거부를 했다거나 뭐 해당 거부했다는 이런 부분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는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한 번 더 이 테마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120원이고 뭐 펀더멘탈 상으로 말할 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은 3,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목표가까지 괴리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1차 3,600원 정도 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요 구간 정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북한과 북미 혹은 남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싹 나오면 아마 여기서 아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3,6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테마가 만약에 다시 들어왔을 때 오버슈팅 나오면 그때 이제 청산한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상선 이야기 듣고 왔고요. 파세코와 있습니다. 6,100원에 비중 20%.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난로도 만들고 4계절 다 뭔가를 만드는데 작년에 그 창문형 에어컨인가요? 1인 가구용 그걸로 대박 쳐가지고 주가가 엄청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파세코 펀더멘탈 한번 볼까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어떤 뉴스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좀 연관되는 부분이 좀 이어졌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200원, 1,300대 계속 머물다가 작년에 1,800대로 매출이 확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 10억, 20억, 30억대다 100억대 이상으로 한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인정해 줄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 주가는 그 급등했던 그 테마 이후에
위쪽에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이 나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권에서 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4,600원 저점으로 지금 보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죠. 고점이 한 9,8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아직 시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1,200원까지 찍고 아직까지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세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지환 멘토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